번아웃에 빠졌을 때 그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더 심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자꾸 탓하시는 함정에 빠져요. 자기 비난에 빠지는 겁니다. 왜 난 열심히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나한테 능력이 없나 봐.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 내 미래는 암울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번아웃과 감정노동으로 상처 입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정신건강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번아웃.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감정노동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런 감정노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 요령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번아웃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죠. 나 소진되었어, 탈진되어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번아웃이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직장인들, 심지어 요즘은 학생이나 주부분들도 나 번아웃 된 것 같아, 아무런 기운이 나지 않아,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라는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흔히 쓰는 번아웃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의학적인 진단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상들을 모아서 설명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소진되었다, 기운이 없다 라는 것만 가지고 번아웃이 되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 증상들이 함께 모여서 나타났을 때 소진증후군 혹은 탈진증후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번아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선 번아웃이 되었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많이 지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하루 이틀 지친 것만으로는 번아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만성적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뭔가 소진된 느낌, 탈진된 느낌, 에너지가 다 고갈된 느낌이 드는 것이 우선 번아웃의 기본적인 전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가 늘어납니다. 이래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회의감이 들어. 이렇게 열심히 했죠. 무슨 소용이 있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고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나 조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커집니다. 뭔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라든지 자신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느낌, 그로 인해서 회의감과 적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시에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번아웃이 되면 실행 기능, 집행 기능, 우리의 뇌의 고위 인지 기능들이 저하하게 되는데요.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만해진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자꾸 깜빡깜빡하게 된다, 사소한 일에서도 자꾸 실수가 생긴다, 뭔가 내가 뇌에서 잘 기능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탈진이 되고 냉소적인 태도가 늘어나고 업무 능력이 저하가 일어났을 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 우리가 번아웃이 되었다, 소진증후군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번아웃의 징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번아웃은 굉장히 바쁘게 에너지를 굉장히 써가면서 사는 동안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번아웃에 빠진 분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항상 쫓기는 느낌이 든다. 뭘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가 와도 받기가 싫어져요.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오는 것도 받기 싫어지고, 뭔가 내가 전화를 해야 될 때, 문자를 보내야 될 때도 보내기 싫어집니다. 번아웃에 빠진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메일이 자꾸 쌓여간다는 거예요. 답장도 주고 의사결정도 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답장을 쓸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놔둔다는 거예요. 식사도 대충 해요. 식욕이 너무 없어져서 밥맛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대충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반대로 식욕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충동적으로 폭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것도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소진증후군에 빠지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욕도 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식사를 음미해서 먹는 그런 노력들을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와서 갑자기 치킨이나 뭐 고칼로리 음식들이 당기는 현상들 아마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무척 먹고 싶어져서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뭔가 식사를 조절하고자 하는 식욕을 조절하는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자꾸 당긴다는 느낌을 받고 먹어도 포만감을 잘 못 느끼게 되죠. 후회할 게 뻔한데도 폭식에 빠져서 잔뜩 배만 부른 채로 자도 숙면을 취하지 못한 채로 피로가 누적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번아웃에 빠진 직장인들은 실수를 자꾸 하게 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해요. 옛날 같으면 내가 평소에 일할 때는 이런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까먹지 않을 일인데 일정을 놓쳤어요. 중요한 업무 계획인데 깜빡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과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평소에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일 때는 그냥 스스럼 없이 하던 일인데도 문득 멈춰지고 차질이 생겨요. 뭔가 능력이 저하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기는 힘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공허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열심히 해도 남긴 게 없고 뭔가 자기에게 충만되는 느낌이 없으니까 속이 빈 것 같고 공허하고 허무한 느낌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번아웃에 빠진 직장인이 좀 듣기 끔찍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출근길에 차라리 교통사고로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일을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 스스로 하지는 못하겠고 차라리 사고가 나서 입원하게 되면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으니까 합리화가 되니까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지치고 힘들고 일을 계속 해낼 에너지가 없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일을 해야 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 그것을 더 잘하고 싶고 또 못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이 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럼없이 느끼게 되고 하게 되기도 합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져요. 옛날 같으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흥미를 느끼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랬을 텐데 번아웃에 빠지면 흥미나 관심과 새로운 모험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자꾸 그만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하려고 그러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번아웃에 빠지면 그런 에너지가 저하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에너지조차도 고갈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자극,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느껴지고 감정을 정제해서 표현하는 힘들이 떨어져서 평소라면 하지 않던 예민한 이야기들, 좀 더 직설적인 이야기들, 감정적인 톤의 이야기들을 자기도 모르게 꺼내게 되죠. 감정을 조절해서 섬세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옆 사람하고 갈등이 잦아지거나 퇴근하고 집에 와서 부부싸움이 잦아진다든지 평소라면 자녀에게 온화한 이야기로 교육하고 타일렀을 텐데 버럭하고 화를 낸다든지 번아웃에 빠진 직장인은 그래서 부부 갈등이라든지 가정 불화도 잘 일어난다. 요즘 그런 것들이 잦아졌다라는 호소를 합니다. 좀 더 충동적이 돼요. 우리가 인간의 본능이나 욕구들은 평소에는 우리 전두엽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충동이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생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진증후군에 빠지면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충동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욕구 조절이 잘 안 돼요. 충동적으로 쇼핑을 한다거나 폭식을 한다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후회를 합니다.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의사결정 능력도 떨어집니다. 판단을 하고 결제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돼요. 의사결정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따라오게 마련이죠. 득과 손실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측하는데도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런데 번아웃에 빠진 분들은 그런 에너지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 판단하는 것, 비교 분석하는 힘이 없다고 느끼고 그래서 결정을 미룹니다. 결제 서류가 쌓여요. 다음에 보자 라고 일을 미뤄둔다든지 이메일에 답장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의사결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합니다. 새로운 결정은 안 하려고 해요. 평소에 하지 않던 결정은 그냥 무조건 하고 싶어지지 않아져요. 그래서 하던 대로 그냥 흘러가던 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오전에 의사결정하는 것, 오후에 의사결정하는 것이
번아웃에 빠지면 차이가 납니다. 힘이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오후쯤 돼서 막 소진이 되면 아유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새로운 거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던 대로 놔두자 라는 쪽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얼마 정도 남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결정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번아웃에 빠지면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그냥 멈춰 있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한 느낌이 안 들어요. 일어나자마자 또 시작이야? 어떻게 하루를 보내지? 잠은 깼는데도 더 눈 감고 자고 싶다는 느낌도 늘어납니다. 때로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편안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쾌하고 예민한 느낌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예민한 것들이 막 떠올라서 잠이 안 들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컨디션에서는 일주기에 따라서 우리 몸의 각성도가 하루 중에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올랐다가 저녁이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이완이 되고 잠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게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일주기에 따른 각성 수준의 변화인데요. 번아웃에 빠지면 그런 변화가 사라집니다. 평평해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면 평소보다 더 예민하고 자려고 할 때 보통 분들은 이완이 되는데 번아웃에 빠지면 예민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낮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다고 느껴요. 일주기 리듬이 없어져서 쭉 그대로 가니까 아침과 저녁엔 예민하고 낮 동안에 활기가 있어야 될 때는 활기가 없다고, 상대적으로 활기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린다, 잠이 잘 안 온다, 자려고 누워도 계속 복잡한 생각이 돌아간다, 그래서 쉽게 잠이 들기가 어렵다, 자려고 누웠는데 심장이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이런 느낌들을 번아웃에 빠진 환자분들은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하루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내 건강 상태라든지 내 에너지라든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하루를 쭉 영화를 흘려보듯이 필름으로 스크린에 내 모습을 투영해서 본다라고 생각하고 내 모습을 마치 제3자인 양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루가 어떻게 지내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쭉 관찰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다면 이거 혹시 내가 번아웃에 빠진 건 아닌가? 내가 탈진된 것은 아닌가? 충분히 쉬어주지 못한 채로 내 자신을 쥐어짜면서 에너지가 고갈된 것은 아닌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번아웃에 빠진 분들은 여유가 생겨도 여유를 잘 즐기지를 못하세요. 오히려 여유가 생기면 더 불안해해요. 일요일 오후가 되면 번아웃에 빠진 분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직장에 다시 가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여유가 생겨도 어떻게 그걸 충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심함이 오히려 더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일이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쥐어짜고 몰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히려 번아웃에 빠지면 쉬어야 되는데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도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건 사회적인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또 주변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더 앞서가야 돼, 쉬면 안 돼, 이런 사회적인 압력들이 내면화되면서 자기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이런 현상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번아웃에 빠졌을 때 그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더 심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번아웃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을 자꾸 탓하시는 함정에 빠져요. 자기 비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난 열심히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난 뭔가 나한테 능력이 없나 봐.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 내 미래는 암울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 번아웃 상태에 빠진 자기 자신을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더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번아웃에 빠지면 자기 비난이 강해집니다. 나를 탓하고 나를 낮게 평가하고 내가 결함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을 더 꺾어놓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면 아, 이건 부정적인 자기 대화구나 하고 알아차리시고 이제 그만하자, 나에게 힘을 주자라고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인생을, 일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만이 번아웃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